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주걸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보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 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고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개념의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고, 후중하게 되면 울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약 가다 병화가 무토가 약하다고 하면 인성인 화로서 특히 병화 같은 것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원령이 축월입니다. 축월. 자, 해자 축월,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극 대륙과 같다. 특히나 축월의 무토,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다른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재성이 왕한 것이 되고, 병정화는 식상이 왕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경신금은 인성이 왕한 것이 되고, 임수, 자수 같은 경우는 관성이 왕한 것이지만은 무토라든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 자체의 무토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대개 보면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관성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 어떤 계절, 굉장히 추운, 한기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계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왕하면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했지만은,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도 먼저 뭘 써줘야 된다? 병화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한데 왜 병화를 씁니까? 라고 봤을 때 이때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축월은 엄동설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륙은 툰드라 이런 쪽 지역이겠죠. 너무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동토가 됐다, 남극 대륙이 돼버렸다 그러면 토로서의 역할, 토로서의 가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골의 무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먼저 쓰지 않고 병화를 써서 땅을 갖다가 녹여야지만 물도 녹고 땅도 녹고 돼서 온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얼었던 땅이 녹아서 온기를 띈 연후라야지만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간목을 다시 엮게 되면 병화는 축월에 차가운 기후를 해동시켜주고 물을 녹이고 땅을 녹이게 되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에 살아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겠고, 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목생화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축월의 무토는 왕에서 간목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병화로서 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리서예를 보게 되면은 물론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써야 되겠지만은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축월의 무토가 간목이 없어도 화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월에 무토라고 하더라도 화가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병화가 또 있고요, 정화가 또 있고, 지지로 또 오화도 있고 등등등등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비록 축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많게 되면 우리 이상기후죠. 이상기후라고 해서 겨울인데도 날씨가 막 굉장히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는 축월의 겨울인데도 이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라고 하죠. 겨울에 눈이 전혀 오지 않으면은 겨울에도 가뭄이 나게 되고, 겨울 가뭄이 돼서 땅이 어떻게 된다? 말라버리면 그때 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월에 인성에 화가 너무 많게 되면 가뭄이 들고 이상기후 때문에 땅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뿌리 있는 임수를 얻게 되면은 오히려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좀 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축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땅을 녹이고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 소토하면서 병화를 생겨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예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
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쉽게 말하면 천간에 무토하고 기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요 축토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무기토가 있고요. 지지로는 진술, 축, 미토가 이렇게 있는데, 진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 미토는 어떤 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된다라고 해서, 자, 무토가 축월이 태어나면 양대 음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 그래서 양토가 음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겁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라든가 비견격 같은 격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격을 겁재격이다,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원래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양인격,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겁재격은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근데 무토, 기토, 토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이 태어나게 되면 뭐 걸록격, 양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술충미는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진술충미 월은 이 다른 토왕절이죠. 그래서 마치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월령을 얻어서 왕하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없는 명칭이지만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진월, 진술충비월은 토가 왕한 계절, 양토인 무토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죠?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초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중기로는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초기인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정제격이 되겠죠. 양토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양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기토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뭐 겁재격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월령을 얻어서 준걸록격처럼 일간이 왕하다. 걸록격처럼 일간이 왕해서 걸록격에 준해서 사주를 본다.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 겨울이라고 했죠. 엄, 동, 설, 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긴 하지만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어서 동토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목은 신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동토이기 때문에 땅이 얼면 나무를 심은들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조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목이 먼저 쓰일까요? 아니면 조후를 위한 화를 먼저 쓸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땅이 얼어 있는 땅에다 꽃갱이질해서 나무 심어 본들보다 나무가 심어지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땅을 녹여서 따뜻하게 온토해 주어야지만 물도 녹고 그 다음에 토도 따뜻해진 전후에는 그때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그래서 축월의 무토는 왕에서 당연히 간목을 써야 되지만 전제에서 병화를 얻어서 땅을 갖다 녹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은 무토만 소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병화까지 이렇게 생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목생화에서.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목극토에서 왕토인 무토를 소벽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목생화에서 약한 병화를 생조해서 병화의 열기가 올라가야지만 무토가 온토가 돼서 생기생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는 필요 없을까요? 축월의 동절이기 때문에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뭐 해자수가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 습토주 아니면 신금이라도 이렇게 있게 되면 요거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천간으로만 수가 투출을 하지 않고 지지로 해수, 자수, 진토,
신금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축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축월의 무토가 목화 세력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겨울에도 뭐죠?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수 국사에 따라서 뭐 좀씩 달라지겠지만은 축월의 무토는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간목을 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수는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이렇게 필요에 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녀에 따라서 대운을 보고, 요거는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대운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사주 원국만 보고 이거를 알기는 조금 어렵죠. 많은 분들이 대운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운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 물론 세운도 있죠. 세운, 연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운이 있으면 월운도 있고요. 월운이 있으면 그날의 일운이 있죠. 일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날 그 일 안에는 또 시도 있죠. 시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삶의 기룡을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단 제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세운 그다음에 월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이 모든 것을 여기서 강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운을 못 보고 사주 원국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운만 간단하게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는 사주 8글자에다가 현재 나의 대운이 어느 대운에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느 세운이지, 지금 같은 게 개묘년에 내년은 갑진년으로 바뀌죠. 이것이 세운 연운인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월운과 일진이 흘러가게 돼. 이거 다 봐야 되지. 이 모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명심해 두시고요. 먼저 연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보다 요거는 정제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단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니까 이거는 뭐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월령에 있는 축중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그렇게 세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신금이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아니라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면 시가 신유시가 되겠네요. 신유시. 그렇게 되면은 어떻다? 요거는 상관격에 상관생재해주는 구조에 일간이 약하니까 상관생재의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화가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하고 땅이 동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일단은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 정제격에 일단은 화가 없으면 축월에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돼서 몹시 추워진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고요.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죠. 이 을목은 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관격은 되지 않고요. 뭐다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계속 투출되어 있으면 격은 정제격에 재성이 관을 생해주는 구조다. 재생관 구조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도 언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의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정관보다는 뭐예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이 있는 것이 월등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 뭐가 있습니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지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고요. 좋은 점은 인 안에는 병화가 장생된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 화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은 불씨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중병으로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이 묘목, 을목 가지고는 소토가 안 되지만은 인중, 간목 가지고는 소토할 수 있는, 내가 쉽게 말하면 삽 두 자루가 아니라 포크레인 한 대 정도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국세는 크지 않더라도 일간도 왕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도 가지고 있죠.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관살혼잡이 아닙니다. 관살혼잡은 천간으로 정관편관이 예를 들어서 투출되어야지만 요거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생신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갑인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간도 뿌리가 있고 이렇게 간목과 편관, 정관이 투출되어 있을 때 이거는 뭐로 본다?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건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살이 너무 왕하죠. 이거는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살중신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간이 원령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중신경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제다신 약이다 또는 살중신경이다, 뭐 설기태거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간이 축월에 왕한 것에 비해서 보세요.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목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간이 왕한 거에 비해서 목이 더 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진짜 심각한 살중신경은 아니다 하더라도 관사론적으로 살중신경으로 보는 게 맞지, 관사론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중병화 2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통관을 시켜서 살인상생의 구조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생시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가 아니라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축월에부터 왕하다 일간이 원령을 얻어서 약하지 않고 신왕이죠. 조가 되는데 인중병화가 있고, 다시 생지에서 임자시가 되거나 또는 계시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네요.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한기가 가중되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신유 경신대운 때 묘유증 인신증 되는 거 좋게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자시가 됐을 때는 일단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40대 중반, 50대까지 매우 안 좋은 환경에 처해지게 되고요. 당연히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죠. 개해시도 이건 이제 인해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건 수를 얻었기 때문에 한습해지죠. 당연히 임자시 개해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목이 왕해지면 오히려 일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무인 정묘 대운이 정관에 병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요건 나쁘지 않다. 물론 정묘대운 때 개수가 정화를 공격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목향이고 무토 또한 금순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괜찮은 생시는 병진시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병진시가 되면 이거 선생님 너무 일간이 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축월의 무토가 진토까지 보게 되면 당연히 일간이 왕하죠. 그 다음에 병화도 인의 뿔을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생주해주고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구조를 갖췄다. 그러면 이거는 대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병진시가 되면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이건 금수운이 좋게 보이죠. 뭐 물론 이제 목화운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더 좋은데, 그래도 저는 이 병진시의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조금 꺼리는 바는 뭐다? 아까 말했던 신유 경신 20년 동안이거든요. 30대부터 52세까지 20년 동안 요거 이렇게 충되는 것은 조금 꺼림칙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오늘 이날에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저는 이 생시 12개 중에서 병진시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정사시도 뭐 나쁘지 않게 보이긴 하지만, 정사시가 됐을 때는 뭐다, 이 노년운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무기미시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났을 때 나쁘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좋지만은 말년운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경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신시가 되면 이건 인신충이 되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원국에서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역시나 남자 신유 경신은 조금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도 병진시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하면 남자로 태어날 때는 병진시, 정사시, 이 무시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셋 중에서 제가 남아로 태어났을 때는 셋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생시 병진시를 추천드리고요. 기미시는 어떻습니까? 기미시는 물론 일간부터가 미의 뿔을 두고 겁자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은 김희신은 뭐가 안 됩니까? 화가 없기 때문에 조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어차피 목화 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뭐 정사무호 김희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경신시는 빼야 됩니다.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명 같은 경우에도 뭐 병진시 그래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신유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임자시는 좀 너무 수기가 좀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차피 운이 이렇게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자시도 썩 괜찮아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보이긴 어려운데, 여자 같은 경우는 신유시 또는 뭐 병진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